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모의고사 13회 시작할게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 목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목이 다쳤습니다. 이럴 때는요. 목을 지지하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턱만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쓰러져 움직임이 없는 환자에게는 가장 먼저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톡톡 두들기죠? 이것을 바로 언어적인 자극이라고 합니다. 언어적으로 의식을 확인하는 거예요. 토혈과 객혈이 심한 환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 되겠죠?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도 흡인을 예방한다. 노인은 수면이 부족해도 낮잠은 피하고 정해진 시간, 규칙적인 시간,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게 한다. 수면이 부족하다 하면은 낮잠을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자기 전에 물 먹으면 계속 오줌 마려워서 숙면을 못하죠. 저녁에는 카페인도 금지합니다. 병원 처방약을 복용한 후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제가 보고해 볼게요. 상의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노인의 치매 발생 시 불안, 조증, 우울증 등의 감정 기복이 나타난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울증은 치매와 비슷하다 해서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노인의 우울증은 치매와 비슷해서 마치 치매와 같다, 가성치매와 같다. 국가고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약의 효과 중에서 알레르기는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다. 괴사성 장염 환아 간호에서 장염이 굉장히 심해요. 구강 수유를 할 때 뭘 먼저 먹이나? 멸균수를 먼저 먹입니다. 그냥 물 먹어도 지금 괴사성이라서 위험하기 때문에 멸균수를 먹이고요. 이 뭔가 장염이다 하면은 이 장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금식한다. 아동이 성인보다 유스타키 오간이 염증이 잘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짧고 넓고 곧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짧고 넓고 곧으면 물 같은 거나 이물질이 금방금방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길고 좀 좁고 이렇게 꼬불꼬불 해야지 잘 안 들어가는데 짧고 넓고 곧기 때문에 잘 들어간다는 거. 신생아의 생리적 체중 감소 중요하죠? 생후 3, 4일 됐는데 이때 체중의 5에서 10%가 감소해요. 5kg 태어났어. 그런데 10% 감소하면 4.5kg가 됐어. 아, 그래도 괜찮다 이거죠? 생리적인 거니까요. 병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반응이다. 유방염으로 유방염 수유 하나에 안 하나요? 계속 젖을 먹이는 거예요. 유방우열 전 먹이죠. 안 먹이는 건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 꼭지 기억하셔야 되죠. 유두균열만 하루 이틀 24시간에서 48시간 먹이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방염으로 유두균열이 있고 통증을 호소하는 수유부에게는 유방우열 간호를 위해서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유즙을 짜준다. 유두균열도 유즙을 짜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젖을 먹이지 않는다. 왜? 항생제 먹으니까 젖은 안 먹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두균열이라고 하면 젖을 안 먹인다. 하루 이틀. 이게 중요한 거고 젖은 짜주는 건 얼마든지 짜줄 수가 있어요. 항생제 먹기 전에 젖 짜가지고 먹일 수도 있다 했어요. 유방우열 시에는 일단 냉스포 쿨 앤 핫으로 갑니다. CH로 가요. 냉으로 해가지고 수축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온으로 해야 또 젖이 돌아서 젖을 먹이니까요. 브레이지어를 착용한다. 자주 수유한다. 유두에는 비누칠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더 건조해지니까요. 회음부 통증을 호소하는 임산부에게 열 램프를 거리에 두고 30W에서는 30cm 거리에 둡니다. 이거 비슷하게 가시면 돼요. 60W면 60cm요. 이런 식으로. 또 5분마다 불편감을 체크한다. 건열 램프 열 요법 시 적용 부위와의 거리. 자세는요? 무릎만 올려주는 배횡아이예요. 임신 7달 된 산모가 질출혈을 보여요. 자궁 입구가 3cm 개대된 상태로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에서 똥이 마렵다고 했을 때 침상에서 변기를 대어주고 앙아이를 취한다. 절대 안정이잖아요.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얼음해야 되기 때문에 대변을 볼 때도 침상에서 변기를 대어주고 그냥 거기서 살짝만 힘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임신 7달이면은 임신 후반기죠.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 뭐 있죠? 후전태, 전치태반, 태반 조기박리 이렇게 있어요. 전치태반은 통증이 없다. 전 통증이 없어요. 기억하시죠? 태반 조기박리는 통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십자인대 팔 부위는 어디고 아킬레스건은 어디예요? 넌 나의 아킬레스건이야. 내 아킬레스건 건들지 마. 어디예요? 발목입니다. 내 발목 자르지 마 이 소리예요. 내 아킬레스건은 발목이고요.
십자인대는요, 이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요 무릎이 바로 십자인대입니다.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다는 거. 노인 환자의 침상 간호 시 낙상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줍니까? 침대 높이 자체를 낮춰요. 침대 높이가 낮으면 떨어져도 덜 다치겠죠? 또는 침상 난간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높여줘요. 그러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겠어요. 노인 환자인데 내가 침상 난간 안 올려줘서 떨어져서 굴러떨어져가지고 골절 입었어. 이거 뭐예요? 주의 의무 태만이에요. 그리고 욕실이라고 한다면 바닥에 미끄럼 방지 깔판 깔겠죠? 충수 돌기염 환자가 입원 시 가장 먼저 체온을 잽니다. 충수 돌기염이 뭐죠? 맹장이에요, 맹장. 우리 포괄수가제에서 7개의 질병군에 대해서 가격을 포괄로 매겨가지고 경제적이라고 했습니다. 과잉 진료가 없다고 했어요. 거기에 맹장염, 충수 돌기염이 들어갔습니다. 금식해야 되고요. 냉요법. 염이죠. 염증에는 무조건 냉요법이에요. 뜨겁게 하면은 염증이 퍼지니까요. 진통제를 주지 않습니다. 아픈데 왜 진통제를 안 줘? 병원에 왔어요. 충수염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진통제를 줘버리면은 안 아파서 집에 갈게요 하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터지죠? 복막염이 오죠? 염증이 온몸에 다 퍼지죠? 죽을 수도 있어요. 소변은 참지 않게 합니다. 오줌은 그냥 싸도 된다. 진통제만 안 주고 냉요법하고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거예요. 수술할 수 있으니까요. 당뇨 환자 시기는요, 섬유질 많은 거, 그리고 다당류 주는 게 좋죠. 당을 서서히 올리는 거, 포만감 주고 폭식을 예방해야 돼요. 콜레스테롤을 몸에서 배출시켜야 됩니다. 당뇨 환자 진짜 폭식 많이 하더라고요. 당뇨 환자는 단당류는 적게 먹고 다당류를 섭취한다. 단당류는 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 다당류는 천천히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뭐가 있어요? 생과일, 통곡물, 생야채 등이 바로 다당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된다. 밀봉, 흉곽, 배간액 환자의 배액관 관리 시 배액관을 흉곽으로 내려준다. 흉곽, 가슴 쪽에서 이 고름, 액이 나옵니다. 배간액을 흉곽 밑으로, 아래로 내려줘야겠죠. 소변주머니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 몸에서 안 좋은 불순물이 나간 게 다시 재흡수돼서 감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역류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더 밑으로 내려준다. 폐암수술 후 밀봉, 흉곽, 배액 관리. 삼출물을 제거하는데요. 배간액은 항상 환자의 흉곽보다 낮은 위치로 가야겠죠. 아래에 있어야겠죠. 소변 주머니랑 똑같습니다. 그래야 역류가 예방된다는 거. 흉곽 튜브는 2번 잠근다 했어요. 여러분, 유치도뇨는요, 오픈 더 도뇨 잠그지 않았죠? 이 배액관은요, 잠그래요. 유치도뇨는요, 잠그지 않는다. 오픈 더 도뇨. 오픈 더 도어가 아니고 오픈 더 도뇨. 그래서 잠그지 않고요. 흉곽 배간액만 잠궜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광 아래 놓았었죠. 흉곽 배간액도 흉곽 아래 놓았어요. 우리 몸 위에 놔야 될 거는 링겔밖에 없습니다. 뭐 위관 영양액 같은 것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죠. 전홍도의 산소를 줘야 돼요. 가슴 답답함을 호소할 때 보고합니다. 뭐 보고가 당연한 거고, COPD 환자 전홍도의 산소를 준다는 게 중요해요. 전홍도. 환자의 반응에 민감해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 환자는 상체를 높인다. 자이나 반자이, 팔러스 체이가 좋다는 거. 메슬로의 욕구 이론에 따라서 가장 먼저 해결할 환자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이다. 메슬로의 위계적 욕구 5단계. 생리적인 욕구, 배설뿐만이 아니라 밥 먹는 거, 그리고 숨 쉬어야 되죠. 폐렴 환자가 호흡 곤란으로 산소 포화가 증가했어. 산소를 더 줘야 된다. 이게 다 생리적인 욕구다. 목발 짚은 환자가 계단에서 불안해. 이런 것은 안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가장 상위 욕구는요,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거. 뭐 국가고시용은 아니에요. 노인 생계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노인 일자리 지원이다. 노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년퇴임 하고 나서부터 거의 100세 시대까지 30-40년 동안 뭐 해 먹고 살아요? 일자리를 지원해줘야 된다. 간성운수 하면은요, 저단백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 모의고사 2회에서요, 간신사. 단백질 저단백 3종이 간신사라고 했잖아요. 이게 간성운수입니다. 간성운수. 제가 간경화라고 했더라고요. 말실수를 했는데, 간경화는 저수분이에요. 부종 때문에 복수찰 수 있어서 간경화는 저수분이고, 저단백은 간성혼수예요. 암모니아가 차면 간성혼수 오기 때문에 저단백 먹고요. 신부전, 신장이 부전하다 또는 만성 신부전일 때 저단백 먹습니다. 또 사구체 신염일 때 저단백을 먹어요. 그래서 저단백 3종이 뭐라고요? 간성혼수,
만성신부전 또는 그냥 신부전, 사구체 신염 이렇게 해서 간신사 되겠습니다. 간경화는 저담배일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저수분. 저수분 5종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간단히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간, 심, 신, 갑, 부. 이게 바로 저수분 5종 세트입니다. 간경화, 심부전, 심장이 부전한 거예요. 또 신부전, 신장이 부전한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은 수분을 저수분을 줘야 된다. 간경화는 복수차니까. 심부전은 심장이 부전해서 이것도 부어오르니까 붓는다 하면 저수분이에요. 신장이 부전해도 저수분이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저수분, 부신 기능 저하증, 저수분. 간성 혼수만 저단백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서 칼슘 플러스 비타민 D예요. 철분은요. 철분 플러스 비타민 C죠. 철 좀 들어라이 C.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를 먹는다. 이렇게 해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거. 질에 약을 넣은 후 둔부, 엉덩이와 다리를 올리고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약이 질 안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질 후원기의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만성 신부전 환자는 수분도 제한하고 저염 또 저단백 시기가 필요하다 했어요. 신장이 부전하다 많이 붓거든요. 수분도 제한하고 저단백 시기를 한다. 간신사, 간성혼수, 신부전, 사구체 신염이다. 만성 신부전의 증상은요. 심한 단백뇨, 심한 부종이 온다. 운전 중에 앞차 부닥치려고 했을 때 깜짝 놀라서 어떻게 돼요? 동공이 확장되고 기관지가 확장되죠? 이게 바로 교감신경이 반응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교감신경의 반응은요. 동기가 확장된다.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되고 땀이 뻘뻘 납니다. 혈압 오르죠? 혈관이 수축하는 거예요. 심박동이 증가합니다. 또 눈물 나오나요? 오줌 나오나요? 아니에요. 연동운동도 저하됩니다. 똥매리만 안 되니까요. 한밤중에 어떤 남자가 저를 따라옵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되고 땀이 뻘뻘 나고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수축되고 기관지가 확장은 되지만은 도망가야 되니까 물은 몸에서 안 나와요. 소변 안 나오고 눈물은 안 나온다는 거, 땀만 난다는 거, 식은땀만 뻘뻘 난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환자에게 우선 조치할 사항은요. 첫 번째, 기도 개방 또는 기도 유지. 두 번째,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야 부닥쳐서 다치지 않겠죠? 공간을 확보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발작 환자, 경련 환자 중요한 거는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기도를 유지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게 기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한다. 보육기 안에 신생아 간호시, 보육기의 문은 최소한으로 엽니다. 자꾸 열면은 그 안에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30에서 32도씨까지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문은 최소한만 열고 자주 열지 않습니다. 아기가 열량 소모가 심해지니까요. 보육기 사용 시 보온을 다 한 다음에 눕힙니다. 그래야 열량 소모가 적죠. 보육기의 이중벽과 덮개는 습도, 온도, 산소를 다 유지해야 된다. 습도는요. 55에서 65 굉장히 높죠. 보육기 온도는 30에서 32도, 실내 온도는 22에서 26도. 평소 다른 환자들보다 높아요. 고위험 신생아 간호돕기, 신생아 간호돕기, 영감보호, 영양을 공급해야 된다. 또 감염을 예방해야 된다. 보온, 체온 유지해야 된다. 호흡을 유지해야 된다. 영감보호, 신생아는 4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영양 공급해야 된다. 감염 예방해야 된다. 보온 유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호흡 유지하는 거, 그래서 영감보호. 너무 배가 고파. 이럴 때 침 맞습니까? 금하죠. 너무 배가 불러, 너무 목말라, 너무 피곤해 이럴 때, 그리고 피가 칼칼 나 이럴 때는요. 침 맞지 않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너무 배부르고 너무 목마르고 너무 피곤할 때는 침 맞지 않아요. 침은 실증 질환, 뜸은 허증 질환이라고 있어요. 몸이 허할 때 뜸 놓는다. 침은 건강할 때 맞아도 상관없다. 치아 치주 질환의 2차 예방은 치은염 치료이다. 2차 예방. 아무리 조기치료 조기 발견이어도 병이 걸린 거죠. 치은염 치료하는 거 2차 예방이라는 거. 1차 예방은 칫솔질, 불소도포, 치면 열구 전색 다 1차예요. 3차는요. 치아를 발치했어. 치료했어. 보철했어. 임플란트 했어. 다 3차죠. 연구치는 하악 제1 대구치가 몇 살에 나오죠? 6세 때 나옵니다. 하악 제1 대구치 6번 치아예요. 이게 6살 때 나와서 여둥구치인지 모르고 유치인 줄 알고 충치 관리 안 해서 충치가 제일 많이 먹어 있다. 상악 제2 대구치
6번이 제1대구치, 7번이 제2대구치입니다. 그리고 8번이 제3대구치 사랑니죠? 그래서 요 옆에 7번은요, 12살이 나옵니다. 해녀로 일했다 하면은 뭐예요? 직업병 중에 감압병, 잠암병, 해녀병, 근육통, 관절염, 흉통을 호소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고기압,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올 때 서서히 감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확 압력이 변화되면서 병이 온다는 거예요. 용존산소량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많으면은 깨끗한 물이죠. 낮을수록 오염도가 높죠. 또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얘네들이 많을수록 더 더러운 물이죠. 그러면 용존산소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DO랑 반비례인 거 BOD, COD. 이것도 맨날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DO와 BOD, COD는 반비례 관계이다. DO가 낮으면 BOD, COD가 높다는 거. DO가 높으면 깨끗한 물이다. BOD, COD가 낮으니까 깨끗한 물인 거예요. 얘네는 더러우니까 많으면. DO가 높으면 깨끗한 물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 뭐가 또 반비례가 되는 거 있었어요? 심장하고 팔로피 중에서 이 팔로피가 높으면 저혈압이 나오고 팔로피가 낮으면 혈압이 높게 나오는 거였죠? 당질과 지방질이 식품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 외워야지 우리 이거 맞출 수 있어요? 변당지 외워야지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변폐라고 해요. 발탄, 탄수화물이 변하는 것은 발효라고 할 수 있다. 뭐 식혜, 막걸리, 동동주 이런 거요. 또 단백질은 변질되면 부패된다. 지방은 산패가 된다. 당질과 지방질은 변폐가 된다. 그래서 발탄, 부단, 산지, 변당지 이렇게 외우고 맞출게요. 상수도 소독 시 경제적이고 간편한 소독법은요. 염소소독법이에요. CL, 냄새는 나고 좀 독하기는 하지만 경제적이다, 싸다 이 말입니다. 이산화탄소는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예요. 실외는 대기 오염이죠. 이산화탄소는 창문 열어서 환기하면 되기 때문에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이고 지구 온난화의 원인 물질이다.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능력을 감소시킨대요. 그래서 두통, 현기증, 질식 등을 유발하는 대기 오염 물질은요. 일산화탄소이다. CO입니다. 2차 대기 오염 물질 뭐죠? OR-스케펜, OR-스케펜, 오존, 알데히드, 스모그, 케톤, 펜, OR-스케펜 기억하시죠?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이 있어요. 산소보다 210배나 더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맹독성이 있다. 전신마비 일으키거나 급성 중독 시에 사망합니다. 뇌사에 빠지죠.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 업무는 기술행정과 보건의료사업 기능을 지도 감독받는다. 우리나라 보건행정조직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이 정책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는 중앙보건행정조직입니다. 지방보건행정조직은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예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사람과 돈을 담당합니다. 아시겠죠? 행정안전부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는다. 보건소는 지방보건행정조직이라는 거 요거 중요하죠. 수술실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어디다 버려요? 일단 바늘은요. 바늘만 따로 빼가지고 이 노란색 손상성 폐기물 통에 버립니다. 여러분 이 통 자체가 노란 게 아니고요. 하얀 통인데 이 마크가 노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크가 빨가면요. 격리 폐기물이에요. 마크가 초록색이면요. 태반 폐기물입니다. 아시겠죠? 마크 색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건교육 실시 전에는 진단평가를 한다. 진단을 하려면은 실시 전에 하는 거예요. 보세요. 교육 전에 하는 평가가 진단평가고요. 교육 중간에 하는 평가가 형성평가입니다. 교육이 다 끝나고 하는 평가가 총괄평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물론 뭐 입학할 때 그 전에 시험은 보지 않았지만요. 입학할 때 교육 전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요. 학원 다니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잖아요. 그게 바로 형성평가예요. 형성평가. 왜? 보건교육 도중 학습자들의 이해나 참여 정도를 파악하고 이 수업 능력이나 태도, 학습 방법을 확인해서 교육 과정에 반영해서 개선한다 이겁니다. 성적 너무 안 나오면 선생님이 내가 뭐 잘못 가르쳤나? 아니면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됐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형성평가예요. 공부 다 끝나고 좀 있으면 국가고시 보죠. 그게 교육 후에 하는 평가, 맨 마지막에 보는 총괄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와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그래서 보건교육 실시 전에는 진단평가를 한다. 실시 중이라고 하면은 형성평가죠? 후라고 하면요, 총괄평가예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노인 건강 증진 사업은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 상담을 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중 1차 보건의료는 뭐예요? 보건소, 보건주소, 보건진료소, 일반적인 의원조산원이죠. 포괄적인 의료를 한다. 1차는요,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다,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포괄수가제의 의료비를 미리 알 수가 있죠. 사전보상제도입니다. 미리 그 사전에 금액을 7개 질병명에 대해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뭐 백내장, 치질, 자궁절제술, 맹장, 이런 거 있었죠. 행위별수까지는 행위마다 돈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은 의료비가 과잉돼요. 그래서 과잉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 이게 바로 행위별수까지죠. 행위별수까지랑 포괄수까지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포괄수까지와 행위별수까지를 두 개를 다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행위별수까지가 연달아 2번 나왔습니다. 이번에 포괄수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이며 본인 부담금은 입원시 총 진료비의 20%이다.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이나 빈민들을 구빈해주는 제도이다. 도와주는 제도이다. 공공부조에 뭐 있어요? 의료, 급여, 의료보호가 있습니다. 빈곤층에게 정부에서 조세를 걷어가지고서는 도와주는 거예요. 전 국민한테 다 뛰어가는 거? 일하는 사람들 국산, 건고노 뛰어가잖아요. 4대 보험이 뭐예요? 국산, 건고노,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 징수한다, 운영만 별도로 한다, 그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객체는 국민이다. 모든 국민 중에서 돈 버는 거 뛰어가가지고서는, 여러분, 건강보험료는 돈 안 버는 사람 지역으로 뛰어가잖아요. 강제로 뛰어갑니다. 돈을 강제로 뛰어가서 니네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이게 바로 사회보장제도예요. 공공부조는 빈민층에게만 해당되고요. 사회서비스는 특정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인, 장애인, 소년, 소녀 가정, 조손가정 이런 경우에요. 소수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질적인 학습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발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토의 방식이 뭘까요? 그룹 토의, 집단 토의입니다. 그룹 토의.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적 그 민주적으로 토의하고요. 그룹 토의, 집단 토의라고 합니다. 민주적 회의 능력, 사회성, 자유롭게 토의한다. 보건교육,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때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구성한다. 보건교육의 진행 방향, 쉬운 것에서 어려운 걸로 가죠? 과거 내용에서 최신 내용으로 역사적으로 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 추상적인 내용으로 옵니다. 이거 좀 특이하니까 기억하세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거, 친숙한 것에서 낯선 것으로 교육이 진행이 된다. 방문 간호조무사의 자격 요건은요? 저 간호학원 다닐 때 방문 간호조무사 하고 싶어서 온 동기도 있었어요. 자격증 딴 다음에 3년 이상 일해야 돼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700시간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 하더라고요. 담배 피는 성인에게 흡연의 보건교육을 했을 때 금연의 인식 습득과 정보를 제공한다. 담배 피는 사람에 대한 보건교육은 몇 차 예방이죠? 2차예요. 이미 담배 피지만 교육하는 거 2차다. 우리나라 인구 변화 추세는 노령화 지수가 올라갑니다. 저출산이죠? 만호나 경향이 증가되죠? 30 넘어서 결혼 안 하는 사람 세고 셌죠? 요즘에는 40 넘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모자보건법에 의한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자는 15에서 49세의 모성 또는 아기 낳고 6개월 이내 또 6세 미만의 영유아입니다. 원래 영유아는 1에서 3세죠? 그런데 모자보건법상에서는 6세 미만으로 범위를 좀 확장했어요. 지역사회 간호사정시, 시설, 장비, 예산은 물적 자원, 인력은 인적 자원에 포함이 된다. 사람이 자원이다. DTaP 1차 접종 후 2개월 후가 아닌 10개월 후에 병원을 방문했다면 어떻게 해요? 원래 2개월 후에 가야 되는데 10개월이나 지났어. 1차 맞은 걸로 칩니다. 1차를 인정하고 2차 접종하래요. 그리고 3차까지 계획하라고 합니다. DTaP이 뭐죠?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영유아가 0개월 이내에 맞아야 될 국가 예방접종은 B형 간염 1차랑 또 비타민 K 주사랑 BCG 맞습니다. 결핵 예방접종이요. 결핵 예방접종 BCG는요. 4주 이내에만 맞으면 되는데 산모가 결핵에 감염됐어. 그러면은 바로 출생 직후에 맞춰야 아기가 안 걸리겠죠? DTaP은 뭐라고요?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DTaP 언제 맞아요? 2개월, 4개월, 6개월.
15, 18, 4에서 6세, 11, 12세에 맞아요. MMR은요, 홍, 유, 풍입니다.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은 1년 지나서 맞습니다. 아시겠죠? 만성질환은 진행 과정이 느리고 회복이 어려우며 유병률이 발생률보다 높다. 유병률, 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만성질환이니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낫지는 않잖아요. 높다는 거. 감염병 발생 시 가장 먼저 환자를 격리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감염병? 결핵은 신고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격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결혼신고, 결핵신고, 결핵만 신고 먼저 합니다. 누구한테? 보건소장이나 질병관리청장에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격리한다. 보통 감염병 발생하면 먼저 격리를 시켜. 왜? 감염을 예방해야 되니까. 낮병원에서 주로 낮 시간 동안 포괄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의사와 관계없이 간호할 수 있는 것은 주간 재활이다. 이런 문제가 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낮병원 주간 재활에서 의사 없이도 재활할 수 있다. 장티푸스, 먹어서 걸리는 병이에요. 수인성 감염병이죠. 전파 경로는 오염된 물과 상한 음식이고 C형 간염의 전파 경로는 주사기를 돌려 쓰는 혈청성 간염 또는 성관계로 옮는 그런 감염이죠. B형 간염, C형 간염이 혈청성 감염입니다. 피를 섞으면 걸리는 감염이다 이거예요. 성병 환자 간호시 꾸준히 치료하면 치유될 수 있어요. 그리고 파트너 함께 치료하셔야지 핑퐁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한 명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고쳐야 돼요.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 국시에 나왔었잖아요.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이다. 코로나도 역학조사 했었잖아요. 원인 규명을 위해서이다. 혈액 관리 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할 수 있고 헌혈 권장을 위해서 헌혈에 관해 공로가 있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뭐 권덕철 씨라고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 사실 눈앞에서 지나가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보면은 그래도 지금 이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구나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죠. 구강보건법에서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목표래요. 구강보건사업의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구강건강실태조사는요. 9, 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의료법 제1조 목적이 뭐예요? 모든 국민이 건강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모든 법의 목적은요. 건강 증진 그리고 질병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들아 건강해라. 제발 니네 스스로 건강관리해라 이거예요. 자의 입원 자신의 의지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저 퇴원하겠습니다 했을 때는요. 지체 없이 퇴원시키래요. 얼마나 기특해요. 스스로 입원했으니까 지체 없이 퇴원시키고요. 퇴원한단 말을 안 해. 그러면 2개월마다 혹시 퇴원하실 거예요?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환자 전동 시 전동이 뭡니까? 병원은 같아요. 그런데 과가 달라. 입원한 환자인데 뭐 정형외과에 입원했다가 신경과로 리퍼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동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물품, 차트, 약, 소지품 다 챙겨서 전동병원에 보내는 거예요. 연하곤란이 있는 노인 환자, 삼키는 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목을 약간 숙이고 먹는 게 오히려 더 잘 넘어간다는 거. 기도로 들어가면 살에 걸리니까 식도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식도는 음식물의 통로이다. 연하곤란이 있는 노인 환자, 말하지 않는다. 밥 먹을 때 말 시키지 않습니다. 묽은 액체보다는 차라리 점도가 좀 있는 죽 같은 거, 연식이 좋다 이거예요. 푸딩, 계란찜, 순두 같은 거요. 편마비 시 건강한 쪽으로 머리를 기울여서 음식을 먹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손을 짚고 일어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준다. 요거 국가고시에 잘 나옵니다. 빈침상에서 고무포는 어머니 어깨부터 무릎까지 깔아줍니다. 침상 순서 뭐예요? 밑고반, 윗담침. 밑혼입을 고무포 반혼입을, 윗혼입을 담요 침대포 이렇게 순서로 가죠. 크레들 침상은요. 밑고반 크, 윗담침. 반혼이불과 윗혼이불 사이에 크레들 침상을 놓습니다. 화상 환자 침상이요. 아시겠죠? 멸균은요. 아포를 포함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아포는 이 균의 씨앗입니다. 모든 미생물 전부를 다 사멸시켜야 돼요. 소독은요. 아포는 빼고 나머지를 다 소독해서 이게 사멸이 안 되기 때문에 소독이에요. 아포를 포함했다 하면은 멸균이고요. 아포를 제외했다 하면 소독입니다. 자비소독은
끓는 물에 삶는 거예요. 유리 제품은 처음부터 찬물에 넣은 다음에 끓여야 터지지가 않겠죠. 끓기 시작한 후 10분간 소독하고 유리 제품이 아니면 물이 끓기 시작할 때부터 넣는다. 유리만 처음부터 넣고 끓여라. 다른 거는 다 끓기 시작했을 때 집어넣어라 이거네요. 외과적 무균술에서 멸균 표현은요. 소독가운 입은 사람의 몸통 중에서 가슴과 허리 사이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다 있어도 여기만 멸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이드는 오염됐다고 생각해요. 24시간 소변 수집 방법은 첫 소변은 모두 버립니다. 모두 버려. 버리고 다음 것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마지막까지 수집한다. 모두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소변 수집은요. 첫 소변을 조금만 버리고 중간 소변부터 받는 거고 24시간 소변 수집 방법은 소변을 쌌는데 30초 봤어. 이거 다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소변은요. 30초 중에서 10초만 버리고 한 20초는 받는다. 이 의미예요. 위내시경 검사 시 호흡은 가능하지만 말은 못하죠. 입에다가 그 기구 꿀꺽꿀꺽 넘어가는데 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금식 필요한 검사 중요하죠. 이거는 뭐 매번 나오거나 두 번에 한 번 나오니까 알긴 아셔야 돼요.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이것만 알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위내시경.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금식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상부 위장관 촬영도 위장이죠. 정맥 신우 촬영술도 금식입니다. 바륨관장, 뭔가 바륨을 집어넣어가지고 관장하는 거. 대장 내시경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그리고 공복시 혈당 검사에는 공복에 검사해야 되니까 금식입니다. 기초 신진대사율 측정. 뭔가 신진대사 측정하는데 굶고 해봐라. 간 기능 검사 요거 하나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간 기능 검사 ALT였잖아요. 이거 할 때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관지경 검사 4시간만 금식해도 된다. 보통은 8시간 이상 금식하라고 하는데 기관지경 검사는 4시간만 금식해도 된다. 특이해서 그것이 나왔었어요. 기바의 기가 기관지경 검사다.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내시경, 위관조영술, 기관지경, 바륜관장, 정맥신우 촬영술, 상부 위장관 촬영술, 간기능 검사, 공복시 혈당 검사, 기초 신진 대사율 측정, 대장 내시경. 대변 검사에서 대변 잠혈, 대변에 잠혈, 피가 숨어 있어. 그러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거예요. 더운 물주머니 온도 대충 50도이다. 46에서 52도이다. 이 더운 물 주머니 새지 않는지 확인해야 돼요. 왜? 새서 화상 입으면 주의 의무 태만입니다. 아시겠죠? 기관 절개한 환자예요. 여기 기관 절개했습니다. 젖은 거즈를 대줘요. 이유는요. 습도를 유지하고 이 먼지 흡착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내과적 무균술 손 씻기, 외과적 무균술 손 씻기. 국가고시에 계속 나오는 추세예요. 아시죠? 내과적 무균술은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손 씻는 거. 손이 아래로 있습니다. 팔꿈치가 위에 있어요. 외과적은요. 손을 이렇게 위로 들고 있는 거예요. 손이 더 위에 있다. 의식이 있는 환자를 침상 머리 쪽으로 옮길 때 의식이 있으니까 환자 스스로도 가야겠죠? 환자에게 머리맡에 침상 난간 잡으세요 하고 나서 환자의 대퇴 아래, 허벅지 아래에 한쪽 팔을 넣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어서 함께 움직인다. 의식이 있는 환자다 하면은요, 여기 침상 틀을 잡으세요 하고서는 양팔 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허벅지 한 팔 넣고 또 침상면을 한 팔 밀면서 쭉 위로 올려가는 거예요. 의식이 없으면은 두 명이서 양쪽에서 하나 둘 셋 해서 옮기지만 의식이 있다 하면은 환자한테 그 팔을 활용하게 한다. 만약에 한쪽 편마비야 그러면 한쪽이라도 꼭 쓰게 합니다. 우리가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목발 보행 시 대상자가 걸을 때 이 간호조무사 다리는 어떻게 하죠? 목발 보행할 때 대상자가 걷습니다. 반대편 다리로 보행하는 거예요. 대상자 왼다리 가면요, 우리 오른다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 다리라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같이 갑니다. 작은 보폭으로 걷다가 넓은 보폭으로 걷는다. 정신이 혼미한 성인이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할 때 긁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장갑 억제대입니다. 환자의 보행기 이동 시 간호조무사는 보행기의 뒤쪽에 섭니다. 보행 벨트는요, 뒤쪽에 서요. 뒤쪽에 서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행기는요, 보행기랑 불편한 다리가 세트죠? 세트로 가요. 그리고 나서 건강한 다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쪽 다리가 불편하면 보행기랑 불편한 다리 가고 건강한 다리 가면 되는데 만약에 양쪽 다리 다 불편해. 그럼 보행기 먼저 간 다음에 한 다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생리적 변화 관찰 시 활력 징후를 먼저 살펴본다. 환자가 뭐가 안 좋으면 일단 바이탈 체크하잖아요. 체온 재고, 혈압 재고. 당뇨병 환자는 발톱을 무조건 일자로 깎는다.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척추 손상 환자의 침상 목욕 시 목욕 담요를 덮은 채로 옷을 벗기래요. 어디서 어디로? 말초에서
중심으로. 그래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 노인의 영양 섭취 시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젊은이보다 총 섭취량을 줄인다. 조금 먹어야 돼요.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기초대사량이 줄어서 살이 쪄요. 먹는 양이 똑같아도. 멸균 물품 보관 관리에서 소독된 날짜가 최근 거야. 그러면은 올해 더 쓸 수 있잖아요. 2주는 쓸 수 있잖아요. 고압 증기 멸균했어. 2주 쓸 수 있죠? 최근 거면은 뒤로 보내요. 그리고 예전에 한 거는 앞으로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것도 이 물품관리법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기관절개 환자에게 아까 했는데 습도 유지와 먼지 흡착 예방을 위해서 젖은 거즈를 대준다. 보행 중 환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했을 때 즉시 앉혀서 쉬게 한다.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면은 앉히고요. 누워있던 사람 일어나는데 어지러우면 다시 눕혀요. 직전의 자세로 바꿔주는 겁니다. 위절제술 직후 뭐죠? 급속이동 증후군 오겠죠? 덤핑 신드롬 오겠죠? 의식이 돌아오면은 파울러시 자세를 취해주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조기 이상을 시킨다. 수술 직후에는 항상 기도 흡인을 조심해줘라. 조기 이상시켜서 호흡기 합병증이나 혈전성 합병증을 예방해줘라 이겁니다. 잔뇨량을 확인하는 것은 단순 도뇨예요. 또 계속 소변줄 꽂고 있는 것은 유치 도뇨죠. 성인 환자 식사 전에 구강간호 합니다. 입을 물로 축여요. 3세 환아가 열나고 기침하고 양쪽 귀에 중이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귀에 이 고막 체온 못 재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구강 체온인데요. 6세 이하는 구강 체온을 안 하죠. 왜? 그거 수은 체온계 입에 넣었다가 칵 깨물면은 다 수은이 입에서 터져버리니까. 그럴 때는 똥구멍으로 직장 체온을 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조에 있습니다.